네, 안녕하십니까. 에스코어의 서성환입니다. 일단 에스코어라는 회사를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에스코어는 이제 삼성 SDS의 자회사고요.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제가 속한 오픈소스 플랫폼 팀은 이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구축, 아키텍처 컨설팅, 기술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픈소스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어나시라 이렇게 질문 안 드릴 테니까 솔직히 답변 손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나 안 써봤다. 아, 역시 개발자분들이라 전문가들이라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정말 없으세요? 아니면 네. 아, 좋습니다. 예, 그렇죠. 왜 여기 앞에서 안 써보신 분은 혹시 스마트폰 있으시죠? 예, 있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은 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죠. 그렇죠? 안드로이드라는 것 자체가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고, 난 아이폰을 써. 그래도 iOS 그것도 이제 기반이 되는 커널 자체가 대표적인 BSD 유닉스 커널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쓰시더라도 다 오픈소스를 쓰시는 거고요. 이제 현대 IT 시스템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안 쓰고 구축할 수 있는 IT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라는 건 이제 공기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항상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니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나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영하시고 뭔가 좀 얘기를 하기가 좀 좋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경쟁력 어떻게 있을 거냐? 일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잘 아시니까 다 써보셨으니까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좀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고 어떻게 지금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나 하는 걸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시려면 제일 내 상황에 맞는 오픈소스가 뭔지 선정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부터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하냐, 무슨 과정을 통해서 선정할 거냐. 제가 이제 뒤에 사례로 이제 각 사례들을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그 구축한 프로젝트에서 어떤 식으로 했을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선정을 했으면 이제 잘 가져다 써야 되겠죠. 정말 정말 잘 가져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이런 오픈소스를 통해서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 발전을 해나가야 되니까 오픈소스와 어떻게 같이 성장을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오픈소스. 첫 번째 사례로 리눅스는 다들 아시죠? 리눅스 커널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참 특이한 부분이 서버, PC,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다 쓰이는데요. 기존의 리눅스가 이제 널리 쓰기 전에는 서버는 유닉스, PC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양한 RTOS들이 이제 쓰였어요. 그래서 서로 각자 골도 다르고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여러 군데 쓸 거다라는 생각은 못 했어요. 근데 리눅스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대부분 OS가 이제 90%가 리눅스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 통해서 82%나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아주 놀라운 뉴스가 있었죠. IBM이 대표적인 리눅스 상용 배포판 업체인 레드햇을 39조 원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예, 물론 리눅스 자체가 레드햇 자체가 리눅스만 하는 게 아니라 요새 와스나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리눅스 배포판을 만들면서 출발한 업체인데 이 정도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옆에 표를 보시면 리눅스에 주로 기여하는 업체들,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x86 프로세서의 이제 선두주자니까 인텔, 그 다음에 언급드렸던 레드햇, 그리고 리나로는 이제 ARM 프로세서와 관련된 기관이죠. 그래서 인베디드 쪽, 모바일 쪽이고 IBM 그리고 삼성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 비즈니스 영역이 겹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다르기도 하고 상호 보완적인 업체들이 모여서 이 하나의 리눅스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삼성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 3.2%를 투자함으로써 나머지 97%의 안정적인 리눅스 커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커다란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업체들이 다양한 기업들이 협력을 하면서 동시에 나의 비즈니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이제 기여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케이스죠. 그다음에 이제 요새 나오는 이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선도하는 오픈 소스들이 이제 많은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제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이런 쪽들은 다 전부 다 오픈 소스 기반으로 다 세상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쪽의 대표적인 이제 하둡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레이어, 그다음에 프로세싱하고 분석하는 레이어, 그다음에 전반적인 거버넌스 매니지먼트 영역, 그리고 시스템과 연계하는 인테그레이션 이런 부분들 별로 각자 고유의 이제 다양한 오픈 소스들이 있고요. 그거를 하나로 묶은 이제 배포판이 있어서 그 배포판으로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가져다 쓰면서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빅데이터 에코시스템과 관련된 선두 기업인 클라우데라랑 호트넉스가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독점적인 체계로 가면서 이제 시장이 재밌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세션에서도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쪽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리딩을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랑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관련된 오픈 소스들이 총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상세한 내용이 안 보이시죠? 마치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는 느낌입니다. 수백 개의 이제 프로젝트가 있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모든 IT 기업들은 여기 다 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커다란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픈소스 다 좋아요. 트렌드고 다 좋은데 그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오픈소스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엔지니어도 결국은 우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니까 결국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것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용 소프트웨어로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특히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근데 또 요새는 많은 압박들을 받고 있어요. 비용 절감해라.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경기 하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 절감 압박을 받는데 기존에 상용이라 했던, 그러니까 용어는 상용은 엄밀히 따져서 이제 proprietary 한 사유화된 소프트웨어들이죠. 그것 대비 라이선스랑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절감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트렌드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다 오픈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계속 빨리빨리 변화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거에 대응하려면 결국은 효율적인 IT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동시에 이제 표준화가 되면서 같이 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가 된다는 것은 표준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다른 소프트웨어로도 대체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얘기는 락인이라고 하는 벤더 종속성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것에 탈피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했던 다양한 상용 소프트웨어들보다 지금은 이렇게 양질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 양질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오히려 더 잘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은 결국 오픈소스라는 건 개방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가 굉장히 이제 이걸 메인테인하고 그다음에 서비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력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용 벤더들 같은 경우는 벤더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든지 알 수 없는 문제들도 잘 오픈 안 하고 이제 적당히 뭉개던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고객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근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큰일 납니다. 예, 누구한테 크게 어택을 당해요. 얘는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견제 수단이고요. 그다음에 해당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또 자기 이름을 올리고 싶은 전 세계 많은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고 개선도 하고 있고요. 이게 오픈돼 있다 보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또 이게 바라봐주기 때문에 더 전반적인 안정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기술 변화에 민첩하게 반영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쓸만하다, 좋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가져다 쓸 때 다 줬는데 어떻게 가져다 쓸 거냐,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선정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사례 위주고요. 요 내용은 그러니까 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과 이제 예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결과물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오픈 소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오픈 소스에 비해서 얘가 월등하다던가 이런 편견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한 사례고 대신 여기서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걸 선택했나 그것만 좀 이제 교훈으로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앞에서 많이 설명됐던 이제 녹스 포탈이라는 삼성 그룹사에서 쓰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전면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대형 시스템인데 거기에는 이제 수십 개의 오픈 소스들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 각각 중요한 백본이 되는 오픈 소스들은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메시지 큐, 그 당시에 어떻게 선정을 했나 그걸 먼저 한 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시지 큐 구글에서 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상용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그 많은 것 중에 근데 그걸 다 써보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몇 개를 추려야 되는데 결국은 서류 검토, 우리 사람을 뽑듯이 서류 전형으로 이제 뽑아야 됩니다. 서류 검토를 해서 뽑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액티브 앵큐, 래빗 앵큐, 카프카 이 정도와 몇 개를 더 나열해 놓고 좀 봤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구사항이죠. 예.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잘 지원이 되느냐, 뭐 메시지 큐도 단순히 P2P 구조냐, 펍섭 구조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트랜잭션으로도 묶을 수 있는 건지, 뭐 아니면 성능은 어떤지 이런 니즈에 대해서 다 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봐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용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가형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능,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 이런 것도 기업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맞느냐, 그걸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얘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운영 시스템은 한번 구축해 놓으면 몇 년이던 10년 이상도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쓰이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이 정말 10년 이상 버텨줄 수 있을까? 그걸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미터 수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커미터가 한두 명이 빠져도 그걸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커미터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슈가 올라왔을 때 대응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아니면 그냥 올렸는데 뭐 몇 달 뒤에 답변다든지 아예 답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저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할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로드맵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이거를 몇 년 후까지 계속 끌어갈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하고 뭐 손 뗄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숙도, 이거는 이제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보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오래된 오픈소스 커뮤니티냐, 그 다음에 계속 유지보수를 잘해오고 왔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느냐, 레퍼런스, 기업용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복잡도가 높아서 뭐 RDBMS나 이런 것처럼 OS처럼 너무 복잡도가 높아서 사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런 판단이 드시면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활용해서 기술 서비스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레퓨테이션 기반이라고 한다면 또 나에 맞는지를 또 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내 자원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실 개발자, 운영자분들이 어떤 베이스의 기술들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선호하는지, 이것도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가 뭐 온프레임 환경인지 유닉스인지 리눅스인지 아니면 뭐 클라우드 환경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서류 면접을 해서 잘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2개 정도를 추려서 직접 써보면서 하다하게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 성능, 가용성, 그다음에 비용 측면도 뭐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쓴다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요구 사양에 따른 비용 측면 이런 걸 종합으로 보셔서 뭐가 좋으냐라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투자를 이제 선정하기 위한 많은 투자를 하시길 권고드리고요. 이렇게 잘 선택을 했으면 이제 잘 쓰면 됩니다. 잘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쓸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는 이제 DBMS는 꼭 들어가죠. 예. 그래서 DBMS를 저희도 이제 저 앞에서 메시지 큐를 선정한 것처럼 마찬가지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현에 들어가기 전에 아키텍처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정 잘하고 아키텍처만 잘해도 거의 반은 끝났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키텍처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향후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RDBMS를 이제 아키텍처 설계한 예제인데요. 네. 이제 고객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아키텍처도 이제 달라진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상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이제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거랑 그다음에 요새는 많은 시스템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라가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로 갔을 때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거랑 이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일단 여기 장표에서 약간 좀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오픈소스 DBMS는 마스터, 그러니까 리드 라이트를 다 할 수 있는 마스터는 싱글 마스터 구조였고 대신에 그걸 복제 기능을 통해서 리드만 이루어지는 부분을 이제 슬레이브로 멀티플하게 구성할 수 있는 싱글 마스터 멀티 슬레이브 구조를 이제 지원하는 싱글 마스터 멀티 슬레이브를 지원하는 DBMS입니다. 그래서 멀티 슬레이브를 구성하면 일단 리드만 조회성 업무에 대해서 부하 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싱글 마스터고 마스터가 장애나면 쓰기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럼 메일을 보내는다든지 메일을 개봉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다 안 된다면 사실상 업무가 올스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마스터에 대한 가용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싱글 마스터밖에 안 되니까 결국 액티브는 한 대고 대신 이제 스탠바이를 또 한 대를 두게 되고요. 그럼 액티브가 이제 뭐 버그라든지 내부의 인프라적인 이슈로 인해서 정상 동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걸 스탠바이로 넘겨주는 거는 OS의 이제 클러스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전환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OS 클러스터링을 하더라도 마스터의 커밋된 트랜잭션이 이제 스탠바이에 보이게 하려면 결국은 이제 쉐어드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디스크 쉐어링을 통해서 이제 테이크오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이제 마스터 자체는 이제 탄탄한 구성이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이제 고가용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가야 된다.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사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올린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OS 클러스터링 쓸 수 없고 쉐어드 스토리지도 디스크 베이스의 쉐어드 스토리지도 좀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옵션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를 쓰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 웹 서비스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고요. 근데 이걸 쓰면 좋은데 요거는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좀 비쌉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 시스템이 이 정도 돈을 낼 만큼 돈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얼터너티브로서 이제 MHA라는 마스터 하이 어벨러빌리티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HA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스터 하이 어벨러빌리티라는 건 DB 고가용성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HA 매니저라는 이제 중앙 매니저가 있고 각 DB가 설치된 노드별로 노드 매니저가 있어서 HA 매니저가 노드 매니저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가 노드 매니저가 이제
장애가 난다던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스위치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마스터가 장애나서 이제 인지가 되면 슬레이브 2개 중에 누가 더 업투데이트한지를 판단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고가용성 구조는 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터랑 슬레이브 간에 네트워크 장애가 나서 마스터에 커밋된 트랜잭션이 슬레이브로 복제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복제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장단점, 그러니까 내가 비용 대비 그 정도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미션 크리티컬하냐 요거에 따라서 내가 돈이 들더라도 RDS를 쓸지 아니면 밑에 구조로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하신 상황 환경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단순히 그냥 오픈 소스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아키텍처와 딥다이브한 분석이 이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까지 잘 설계했으면 이제 잘 써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요새 많이 하는 U2L이라고 해서 유닉스 투 리눅스 전환을 많이 하시죠. 그때 그럼 유닉스 OS를 리눅스로 하는데 마침 그때 DB도 뭐 5사의 DB를 저희가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근데 결국 DBMS는 안시 SQL 지원된다고 그래도 다 호환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호환은 되는 동작은 하는데 성능이 굉장히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번 SQL 개발자분들이니까 이제 SQL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다고 보고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웨어 인절에 서브 쿼리를 이제 넣어서 이걸 수행하도록 했었는데 서브 쿼리가 이제 옵티마이저에 의해서 이 쿼리가 수행될 때 한 번만 실행돼서 그 결과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서브 쿼리에 있는 키 중에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게 옵티마이저가 돌지 않는 기능 제약, 그 오픈 소스 DB에 기능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전체적인 수행 성능이 이제 수분에서 시간 단위까지 이제 늘어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서비스를 할 수 없으니까 요거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하는 설치되어 있는 오픈소스 DB를 기준으로 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도록 워커라운드로 이 서브 쿼리 1, 2 두 개로 쪼개가지고 해당하는 조건에 걸치지 않도록 이제 튜닝을 해서 일단 선조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DB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쿼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당장은 막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개발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쿼리를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이렇게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하고 다시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야 또 그런 것들을 또 다시 겪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직관적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그거는 나중에 또 빚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직관적인 쿼리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찾아봤더니 최신 스테이블 버전에는 with as라는 구문을 이제 지원하더라 해서 쿼리를 좀 더 직관적인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예, 이렇게 전환을 하니까 이제 좀 더 직관적이고 새로운 담당자가 와도 큰 문제 없이 이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오픈 소스를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향후 릴리즈 버전에는 기존 상용 DB에서 돌던 동일한 쿼리를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로드맵에 따라서 해당하는 릴리즈 버전이 나왔을 때 업그레이드하고 쿼리도 다시 원복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완전히 호환되게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보듯이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탄탄한 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오픈 소스가 어떻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지를 팔로우업을 하셔서 그거에 맞는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서 적용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픈 소스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잘 구축해가지고 잘 쓰고 잘 운영하고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잘 돼야 되잖아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커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픈 소스니까 일단 열린 마음, 오픈 소스라는 건 이제 열린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너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바라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픈 소스 잘 다루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계속 수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메시지 큐를 RabbitMQ 썼다고 해도 요새 계속 새로운 메시지 큐들이 나오고 클라우드 환경은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계속 새로운 것들을 공부를 해서 수용을 하시길 권고드리고요. 이런 걸 계속 수용하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스트릭트한 선정 과정을 겪어보시면 양질의 오픈소스 선정하는 안목이 이제 생길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키텍처링을 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 해보고 그런 다양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아키텍처링 역량이 향상이 되면 더 잘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해당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 그 다음에 인터널한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크리티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능만 아는 게 아니라 아키텍처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문제를 빨리 찾아내려면 내부도 계속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쓸 수는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엔지니어시니까 이제 잘 쓰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내 거를 만들고 싶잖아요. 내가 기여하고 싶고 내 이름을 넣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고쳐야 되겠느냐. 그럼 오픈소스들 굉장히 양질의 오픈소스들 많습니다. 그래서 코드 읽기라는 얘기가 있죠. 코드를 많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코드를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큰 거를 이제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되게 마이너한 것부터 조금 차근차근 이렇게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픈소스 커뮤니티랑은 이제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텍스트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텍스트 위주로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이 저명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은 영어로 해야 되고, 그럼 더 저희의 뉘앙스를 잘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예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근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제 상하다 보면 서로 이제 아무리 내가 잘 맞는 것도 안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하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좀 참고, 왜냐면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좀 참고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가치를 창출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픈소스 전문 기업하고 이제 관계를 계속 가져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고객의 돈을 절약해 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가성비가 좋은 시스템들을 딜리버리 할 수 있다는 의식을 항상 가지시고 그렇게 이제 구축 및 서비스를 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최첨단 4차 산업혁명에 있는 최첨단 시스템들은 오픈소스 기반이니 고객에게 최첨단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계속 어필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이제 법적인 이슈들입니다. 근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고 이거 간과했을 때 나중에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제약사항이라는 이런 것들은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써야지 앞에 있는 것들 아무리 잘해도 이거 하나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고치려면 저의 반성 같은 것도 하고 저의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요. 그런 경험을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오픈소스 잘 고치려면 꾸준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열리고 자유롭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즐겨야 됩니다.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그림은 이제 보면 이제 제가 예전에 그 2000년대 초반부터 2013년까지 리눅스 그다음에 OS 관련된 일을 좀 했었는데요. 일단 내부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열심히 보고 막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도 한두 개 보이고, 요거를 조금 기여를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기여를 좀 했었어요. 근데 뭐 큰 걸 한 건 아니고, 여기 라인수를 보시면 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기여는 아닌데, 앞에서 말씀드린 처럼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부터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음에 커밋을 올릴 때 몇 줄 되지 않는 걸 올릴 때도
그 메인테이너한테 많은 피드백을 받고 이제 다시 재작성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마이너한 수정이라고 저는 보이지만 그분들은 그거에 대한 굉장한 장인 정신이 있고 그분들의 룰을 지켜주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몇 턴 돌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조금씩 넣게 됐고요. 이후에 제가 좀 더 큰 커밋을 만들어 준비를 하려다가 그 녹스 포털 개발로 전환을 하면서 좀 방향성을 바꾸고 못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교훈은 꾸준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끊기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보면 이런 마이너한 수정도 되게 막 깐깐하게 보고 그러면 되게 상처받거든요. 근데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메인테이너 분들은 저희와 같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고요. 실컷 커밋을 받아줬더니 갑자기 그거 가지고 좋은 회사로 이직한 다음에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처를 받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나한테 아직 신뢰가 안 쌓였으니까 그걸 쌓는 과정이구나 생각하시고 좀 참고 이런 의사소통을 하시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온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원래 그쵸? 중요한 것이 돈이 다니는 돈의 몫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중요한 길에 있어야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온다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보면 메인테이너나 이런 분의 이슈가 있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모듈을 갑자기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옆에서 신뢰를 구축했던 사람들을 쓰려고 하지 전혀 새로운 개발자를 쓰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 옆에만 계셔도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좀 인내심을 갖고 좀 옆에서 계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글 자료가 이제 잘 돼 있는 쪽은 나이파이 산하에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플라자에 뭐 관련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도 많고 라이선스에 대한 문서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숙지하시고 나중에 이제 곤란한 일에 빠지시지 않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꾸준히 자유롭게 즐겁게는 요 링크에 있는데 국내 유명한 오픈 소스 커미터들께서 메인터너들께서 자기 일대기를 적어 놓으신 아티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에스코어는 오픈소스 관련된 기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링크에 들어와 보시면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통해서 이제 저도 이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직간접적으로 이제 저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